맛집이라는 예마 사이트를 개발하였습니다. 이 사이트에 대해서 소개할 발표가 고단현입니다. 먼저 사이트 소개에 앞서서 저희 발표할 순서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목차는 프로젝트 소개, 사용언어 개발 환경, 역할 분담, DB 설계, 사이트 맵, 페이지 소개, 웹 프로그램 시연의 순서로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프로젝트를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프로젝트는 주요 기능을 6가지로 나누어서 개발을 하였는데요. 먼저 상세한 맛집 데이터로 다채로운 맛집 정보를 제시하고 업태별, 순위별, 메뉴별, 위치별과 같은 검색 조건을 통해 꼭 맞는 맛집을 추천합니다. 예약을 통한 맛집을 방문하고 포인트 혜택 및 이벤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맛집에 대한 생생한 후기와 추천을 통한 이용자에게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고 잘 알려지지 않은 엄선된 맛집을 사용자에게 제시합니다. 다음으로 사용기술과 개발 환경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개발 환경은 리눅스와 윈도우 10의 운영체제를 사용하였고 개발 툴로는 인텔리제이와 DB버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협력 툴로는 깃허브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용 기술로 MySQL, 부트스트랩, 자바스크립트, 스트링부트, HTML, JPA, jQuery, CSS, 자바 이렇게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용 API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저희는 네이버에서 네이버 지도와 네이버 로그인을 사용하였고 구글에서 네이버 로그인, 구글에서 구글 로그인, 카카오에서 카카오 지도와 카카오 로그인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CK 에디터에서 글쓰기 편집 툴을 가지고 왔고 RabbitMQ에서 채팅 서버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공공 데이터 포털에서 맛집 데이터를 CSV로 갖고 왔고 기상청에서 날씨 데이터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차트.js에서 도표 그리는 API를 가지고 왔고 스왈에서 알트 디자인을 가지고 왔습니다. 다음으로 역할 분담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팀장으로 장지훈님을 대표로 해서 개발을 진행을 하였고요. 먼저 장지훈님은 개발 지원, 예약, 로그인, 회원가입, 검색 기능, 채팅 서버를 맡아서 개발하였습니다. 그리고 김도현님은 관리자 페이지, 날씨 연동, CK 에디터, 가게 상태 페이지를 맡아서 개발하셨고요. 저는 점주 페이지, 이벤트, 이용 약관, 검색에 있는 지도를 맡아서 개발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도현님은 마이 페이지, DB 관리를 맡아서 개발하셨고 진상현님은 관리자 페이지, 상세 페이지, 공지사항, 아이디 비번 찾기, 메일 인증을 맡아서 개발하셨습니다. 다음으로 DB 설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저희는 사용자가 가게에 예약을 한다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유저 테이블과 다이닝 레스트 테이블, 레저베이션 테이블을 중점으로 DB를 설계하였습니다. 먼저 유저 테이블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먼저 좋아요를 한 가게에 대해서 기록이 남아야 되기 때문에 유저 라이크 레스트 테이블이 있고 그리고 문의를 남길 수 있기 때문에 QA 테이블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방문한 사이트를 조회할 수 있기 위해서 리센트 비지트 테이블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식당 테이블은 이벤트를 등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벤트 테이블을 만들었고 메뉴를 등록할 수 있기 때문에 메뉴 테이블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간략하게 소개하자면 사용자가 예약한 가게에 대해서 이용 완료 후 예약 리뷰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리뷰 테이블도 가운데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외에는 부가적인 테이블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사이트 맵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사이트의 홈페이지로 들어가게 되면 로그인하지 않은 유저에 대해서 6가지의 맵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먼저 로그인 화면을 통해서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에는 마이 페이지와 점주 페이지, 관리자 페이지에 접근 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 약관 페이지가 있습니다. 이용 약관에는 서비스 이용 약관,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이용 약관, 그리고 위치 기반 서비스에 대해서 위치에 대한 이용 약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벤트 페이지가 있습니다. 이벤트 페이지는 이벤트 목록을 보여주고 이벤트에 대한 상세 페이지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벤트 페이지에는 진행 중인 이벤트, 앞으로 올 이벤트, 그리고 끝난 이벤트를 확인할 수 있으십니다. 그 다음에는 공지사항 페이지가 있습니다. 공지사항 페이지에는 공지사항 목록, 공지사항 상세 보기 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검색 페이지가 있습니다. 검색에서 그 가게를 검색하게 되면 가게 상세 보기 페이지를 접근할 수 있고 가게 상세 보기 안에 가게를 예약할 수 있는 가게 예약 페이지가 존재합니다. 다음으로 페이지 소개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화면이 저희 홈페이지에는 들어왔을 때 볼 수 있는 화면이 있고 여기서 날씨 API를 사용하였고 여기서 채팅 서버를 확인할 수 있고 이 부분을 통해서 저의 메뉴를 접근할 수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공지사항과 이용약관 이벤트 페이지를 이쪽에서 접근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검색을 통해서 이쪽 화면으로 넘어오는데 이 화면에서 가게에 대한 위치와 가게에 대한 간략한 정보 그리고 정렬과 검색 조건을 통해서 검색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다음 표 얘기했죠. 포인터로 쓰는데 그 다음에 로그인 화면이 있습니다. 로그인에서 회원가입, 아이디 비번 찾기, 소셜 로그인 기능이 존재하고 여기서 회원가입으로 넘어갔을 때 신규 회원가입을 할 수 있는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다음으로 공지사항 페이지입니다. 공지사항에서 공지사항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벤트 페이지에서 진행 중 이벤트, 다가올 이벤트, 종료된 이벤트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가게 상세 보기 페이지입니다. 가게 상세 보기 화면에서 가게에 대한 간략한 정보와 지도 그리고 여기 예약 화면이 존재합니다. 다음으로 마이 페이지와 정주 관리 페이지입니다. 마이 페이지에서 내가 한 예약과 찜, 목록, 리뷰, 문의, 정보 등에 대해 접근할 수 있고 정주 페이지에서 가게 관리, 예약 관리, 이벤트 관리, 개인정보 관리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관리자 페이지입니다. 관리자 페이지에서도 고객 관리, 정주 관리, 식당 관리, 문의 관리, 공지사항 관리를 할 수 있고 이용약관 페이지에서 서비스 이용약관, 개인정보 처리 방침, 위치 기반 서비스 이용약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웹 프로그램 시연이 있겠습니다. 웹 프로그램 시연에서 저는 이제 비로그인 시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것과 홈페이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공지사항 페이지에는 들어가면 공지사항 리스트가 보이고 들어가면 세부 공지사항이 보이게 됩니다. 이때 추가적으로 다른 목록들도 보면서 이동이 가능합니다. 이용 약관에는 저희가 홈페이지를 사용하면서 지켜야 될 약관이나 개인 정보 처리 방침, 이용 약관 등이 있습니다. 이벤트 페이지에는 진행 중인 이벤트, 다가올 이벤트 등 가게에서 올려주는 다양한 이벤트들을 볼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여기가 관심 목록 리스트인데 예약 많은 순, 이미지 리뷰 순, 평점 많은 순, 카테고리 등으로 이미지 슬라이드가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에 드는 가게가 있다면 관심 등록을 해서 관심 목록에 넣어서 찜 같은 그런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게의 상세 정보를 보고 싶으면 식당 바로 가기를 눌러서 식당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이벤트도 볼 수 있고 사용자들이 쓴 리뷰 같은 것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검색하는 기능인데 추천 검색어와 최근에 방문한 가게 등 목록을 볼 수 있고 여기서 검색을 하게 되면
이렇게 지도가 뜨고 왼쪽에는 요약한 가게들의 정보가 보입니다. 여기서 평점 많은 순, 리뷰 많은 순, 예약 많은 순, 뭐 카테고리 등으로 카테고리 주소 등으로 정렬을 해서 자기가 보고 싶은 곳으로 가게 갈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숫자가 계속 바뀌는데 여기는 이제 이 근처에 가게가 몇 개 있는지 숫자로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 보면 6이면 안에 가게가 이 근처에 6개가 있다. 약간 그런 가게의 숫자 정보 알려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예약은 이제 디테일 여기 가게 상세 정보에서 예약을 할 수 있는데 여기는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이고 이제 그 이후로는 로그인 이후로의 기능은 다음 분이 설명해 주실 겁니다. 네, 예약 시험과 마이 페이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로그인을 하셔가지고 마이 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레이아웃이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자의 아이디가 보이고 최근 예약한 식당의 그 가게 이름이 보이게 됩니다. 그 예약을 했을 시 포인트가 100 지급되는데요. 그 포인트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페이지에서는 예약, 찜, 그리고 사용자의 리뷰, 그 사용자의 문의, 사용자의 정보를 볼 수 있는 탭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서는 그 예약 현황을 볼 수 있는데요. 대기 중인 예약, 예약이 완료된 예약, 그리고 예약이 거절된 예약, 이용이 완료되어 리뷰를 작성할 수 있는 예약 등등 여러 가지 예약을 볼 수 있는데 옆에 따라오는 리모컨에 이용해서 클릭하시면 전체 예약을 볼 수 있고 예약 대기 중인 예약을 볼 수 있고 완료된 예약, 이용이 완료된 예약, 그리고 리뷰가 작성된 예약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검색을 하시면 검색한 그 가게 이름이 정렬이 되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한번 기능을 써서 한번 예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게 하나를 검색하셔가지고 상세 보기 들어가셔서 예약 가능이 나오죠. 여기서 한번 예약을 해보겠습니다. 요청사항도 적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약을 하면 그 가게 점주 페이지가 수락을 할 수가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가게 점주가 여기서 수락을 하면 이렇게 잘 보이실지 모르지만 알림이 오게 됩니다. 알림이. 이 알림을 누르면 예약이 완료됐다고 딱 뜨게 됩니다. 그 상태로 이제 마이 페이지로 가게 되면 예약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까 가게 전주 페이지에서 예약을 수락 안 하면 이렇게 대기라고 뜨게 됩니다. 점주가 그 수락을 받기 전 상태이죠. 이게 예약을 하면 상세 보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상세 보기를 누르면 예약이 완료되었습니다. 가게명, 예약시간, 요청번호, 그리고 요청사항까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가게 위치도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서 그 해당하는 가게 홈페이지 들어갈 수도 있고 문의 탭으로 넘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약이 완료되고 사용자가 이용을 완료하게 되면 여기 임의로 이용 완료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이용이 완료된 예약은 포인트 받을 수 있는 리뷰가 작성할 수 있게 됩니다. 누르면 리뷰 작성 탭이 나오는데 여기서 별점을 선택할 수 있고 사진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한 3개만 첨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리뷰 내용을 적고 완료를 누르게 되면 리뷰를 작성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작성한 리뷰는 여기 마이 리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가게 이름과 이렇게 누르면 그 작성한 리뷰에 대해서 사진도 나오고 내용도 나오고 별점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가게 이름을 누르게 되면 가게로 다시 갈 수 있고요. 이렇게 자기가 작성한 리뷰대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방금 작성한 리뷰를 수정도 가능한데 이 수정을 해서 별점을 깎고 사진도 바꿀 수 있습니다. 내용도 바꿀 수 있고 이렇게 수정을 하면 리뷰가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예약을 하면 예약을 하게 되면 포인트가 올라가죠. 근데 그 상태에서 여기 예약을 삭제를 하게 되면 포인트는 다시 차감이 됩니다. 그리고 리뷰에서 신고를 받은 리뷰는 이렇게 신고를 받은 상태입니다 라고 경고가 뜨게 됩니다. 이 상태의 리뷰는 가게 리뷰 탭에서 이렇게 블러 처리가 되며 이용자한테 보이지가 않게 됩니다. 다음으로 예약 탭에 여기 하트 기능을 누르면 그 가게에 대한 마음에 드는 가게에 대한 찜 기능이 있습니다. 찜을 하게 되면 그 가게에 대한 정보가 여기 들어오고 가게로 바로 갈 수 있는 기능이 제공됩니다. 다음으로 문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문의하기 선택하고 관리자에게 그 사이트에 대한 문의나 가게에 대한 문의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문의를 등록하게 되면 방금 등록한 문의가 이렇게 딱 보이게 됩니다. 관리자가 처리를 아직 하게 되지 않으면 처리 중이라고 뜨고 관리자가 답변을 입력하면 이렇게 답변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답변이 완료되지 않은 문의는 이렇게 사용자가 직접 문의를 삭제할 수 있게 설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이 정보는 유저의 프로필 또는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탭입니다. 그래서 프로필 사진을 아무거나 변경하게 되면 이렇게 변경이 되고 취소하고 싶으면 이렇게 취소하시면 됩니다. 비밀번호는 현재 비밀번호가 맞지 않으면 일치하지 않다고 뜨고 새 비밀번호와 새 비밀번호 확인이 다르면 이렇게 일치하지 않습니다라고 뜨게 됩니다. 그래서 비밀번호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성경적으로 변경이 되고 다른 기능으로 로그아웃이나 이렇게 회원 탈퇴도 가능합니다. 지금 권한 때문에 탈퇴가 안 되는데 추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셜 계정은 이렇게 카카오 문양이나 마이정보에서의 카카오 문양이나 아니면 네이버 문양, 구글 문양 이렇게 소셜 정보를 구분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이상으로 마이 페이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점주 페이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점주 페이지는 회원가입부터 진행을 할 예정인데 개인 회원과 점주 회원의 회원가입 순서는 동일하지만 지금 유형을 선택함으로써 번호리 발이 이루어지는 차이가 있습니다. 회원을 선택해서 동의를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메일 인증을 시작해야 합니다. 인증번호 받기를 누르면 인증번호가 전송이 되고 인증번호 발송이 완료되면 제 이메일로 인증번호가 날라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증번호가 확인이 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화면이 활성화됩니다. 아이디를 등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아이디는 중복 확인이 필요합니다. 확인을 했을 때 이미 사용 중인 아이디이면 회원가입이 불가능하므로 없는
아이디를 가지고 회원가입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메일을 재인증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로그인을 하면 메뉴에 가게관리 그 메뉴가 활성화가 됩니다. 가게관리로 들어오면 먼저 대시보드를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아직 식당이 등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통계가 활성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일단 가게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메뉴를 접근하게 되면 지금 접근할 수 없게 해놨고 지금 가능한 메뉴는 개인정보 관리 정도만 가능합니다. 여기서 지금 가게를 등록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우편번호 찾기 API를 사용하면 지금 여기서 설정한 주소에 대한 미루 경로를 받아서 그 지도의 현재 위치를 그 주소의 위치를 표시하게 되고요. 네, 정보를 기입하고 사진을 등록하고 등록해 보겠습니다. 가게를 등록하게 되면 여기 검수 중이라는 화면이 뜨는데 검수는 관리자 페이지에서 그 개업 신청하는 것에 대한 승인을 해줘야 합니다. 개업 신청 목록에서 여기 승인으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승인이 된 가게는 검수 완료라는 메시지를 포함하게 되고 여기서 정보를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게 메뉴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메뉴를 등록하고 수정도 가능하고 삭제도 가능합니다. 다른 메뉴들은 지금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확인할 수 없지만 회전 신청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회원 탈퇴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회전 신청을 이 선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회전 신청을 하게 되면 지금 회전 신청 대기 중이라는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고 관리자 페이지에서 회전 신청 목록에서 회전으로 상태값을 변경해 줍니다. 회전이 완료되면 다시 등록된 가게가 없다는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고 여기서 이제 등록된 가게가 없기 때문에 회원 탈퇴가 가능하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원래 지금 가지고 있는 아이디로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천천히. 지금 이거는 데이터가 있는 가게이기 때문에 오늘의 예약 건수, 취소 건수, 최근 일주일간의 리뷰 건수, 기간별 예약 현황, 시간별 예약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예약 목록에서 오늘 예약이 2개가 있는 것으로 알 수 있고 하나를 거절해보면 대시보드에 예약 하나, 취소 하나로 변경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3개월치의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최근 한 달 정도의 분량으로만 그 데이터가 있지만 제가 한 달간 하면 이 정도, 주간만 확인해 보면 한 요 정도의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간별 예약 현황도 이때까지 들어온 예약들을 데이터를 쌓아서 지금 7시경에 예약이 가장 많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7시에 도표에서 7시에 예약이 가장 많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회원이 리뷰를 작성한 것에 대해서 여기서 리뷰 관리 탭에서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작성자와 작성일, 평점,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확인을 해보고 이 내용이 올바르지 않은 내용이다 라는 걸 확인하면 그냥 아무거나 신고를 해보겠습니다. 신고를 하게 되면 인설트라는 상태값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신고를 하게 되면 관리자 페이지에서 리뷰 관리를 보면 새로 등록된
리뷰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 내용을 보고 올바르지 않은 그 신고라고 생각하면 일반으로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돌아오게 되면 일반으로 다시 변경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는 오늘 예약 목록만 확인을 했는데 예약 대기 목록과 지난 예약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예약 목록은 그 시간에 오지 않는 손님에 대한 노쇼 처리를 할 수 있고 이용 완료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에 대한 이용 완료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약 대기 목록은 예약을 수락, 거절할 수 있고 오늘 예약 목록은 이와 같은 기능을 전부 수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벤트를 추가를 해서 이벤트를 새로 등록할 수 있는데 등록한 이벤트는 처음에 이 이벤트 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벤트 목록을 보면 지금 마감, 예정, 진행 중인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데 마감은 이벤트 마감일이 그 현재 기준일로부터 이전이면 마감, 예정은 시작일이 오늘로부터 이후면 예정, 그 시작일과 마감일이 사이에 오늘이 있으면 진행 중으로 상태값이 변경되도록 하였습니다. 개인정보 확인에 대해서는 마이페이지와 동일한 기능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시연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리자 페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관리자 페이지 메인 화면이고 이 메인 화면에는 이제 전체 회원 현황이랑 전체 가게 현황 그리고 전체 문의에 대한 현황이 간략하게 나와 있고 도넛 그래프랑 막대 그래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관리자 메인 페이지입니다. 그다음 고객 관리로 가보겠습니다. 고객 관리에는 이제 예맛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모든 유저들의 리스트 목록이 나와 있고 여기에 보시면 가입 종류라고 있는데 이제 예맛 있고 카카오 있고 네이버, 구글 있는데 이건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제 소셜 로그인으로 한 사용자들의 이제 분류 방법입니다. 가입 종류 이렇게 구현이 되어 있고 이제 블랙리스트라는 게 있는데 블랙리스트 변경을 누르면은 해당 유저가 이제 블랙리스트 추가가 되는 겁니다. 추가를 해보고 블랙리스트 관리 탭에 들어가면은 아까 추가한 고양이라는 이름을 가진 유저가 이제 블랙리스트 등록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블랙리스트 등록이 되면 이제 다음부터 이제 예만 홈페이지에 로그인 안 됩니다. 다시 이 상태에서 블랙 버튼을 누르면은 블랙리스트 해제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리뷰 관리인데 이거는 아까 동일한 설명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점주 관리입니다. 점주 관리도 마찬가지로 이제 예맛을 이용하는 모든 점주님들의 리스트가 있는 겁니다. 들어가 보면 이렇게 점주 상세 보기가 나오고 점주가 소유한 가게 정보들이 이렇게 밑에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고객 추가, 점주 추가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회원 가입 때 할 수 있는 기능이라서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가게 탭에서 운영 중인 가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거는 현재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모든 가게의 리스트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원하는 가게를 누르면은 상세 보기로 넘어가고 여기서 이제 가게 정보를 대한 수정도 되고 삭제도 됩니다. 다음 폐점 처리된 가게. 아까 점주 페이지에서 이제 회원 탈퇴를 하려면은 가게를 폐점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제 폐점 처리가 된 가게의 목록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폐점 신청 목록도 마찬가지로 아까 점주 페이지에서 신청을 하면은 여기 관리자 페이지 폐점 신청 목록에서 관리를 할 수 있고 여기 옆에 개업 신청 목록도 마찬가지로 점주 페이지에서 신청하고 여기서 관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가게 추가는 점주 페이지에서 할 수 있는 거라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대1 문의 관련입니다. 아까 마이 페이지에서 유저가 이제 1대1 문의를 신청을 하면은 저희 관리자 페이지에서 문의 답변이라는 걸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의 답변을 클릭을 하면은 문의 유저가 이제 문의사항 제목이랑 문의 내용이 나오고 저희가 이렇게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등록을 하고 등록이 되었죠. 그 다음에
마이 페이지 가서 마이 문의에 마이 문의 들어가면은 아까 이게 문의한 건데 눌러서 보면은 제가 그대로 관리자가 답변이 그대로 있죠. 이게 1대1 문의 기능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공지사항입니다. 공지사항 탭을 누르면은 여기 위쪽에 있는 게 이제 고정 공지사항이고 밑에 있는 공지사항이 이제 그냥 일반 리스트입니다. 요게 이제 얘만 홈페이지에 보면은 아까 메인 페이지 공지사항 있죠. 요걸 누르면은 위쪽에 있는 이게 고정 공지사항이고 밑에 있는 게 일반 리스트입니다. 여기 체크가 되어 있는데 체크가 된 게 이제 고정 공지사항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한번 해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제를 하면은 고정 공지사항에 빠지게 되고 여기서 한번 확인해 보면은 하나가 빠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공지사항을 한번 고정해 보면은 여기서도 지금 현재 4개인데 5개로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공지사항 추가입니다. 말 그대로 공지사항 추가할 수 있는 곳이고 제목, 내용, 사진을 첨부할 수 있고 요 내용 툴에 있는 이제 이거는 CK 에디터라는 이제 글쓰기 편집 툴 API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관리자 페이지였고 이상으로 발표 프로젝트를 모두 마치겠습니다.